감동적인 영상을 위한 끝없는 탐구 오해순가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혹은 유튜브나 영상을 취미로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사실 저는 다빈치 리졸브로 시작을 했고 다빈치 리졸브만 쭉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원래 다빈치 리졸브는 근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었고 저도 사용하면서 너무 잘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 너무나 좋아서 저만 혼자 사용하기엔 좀 아까운,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필름룩 크리에이터. 다빈치 리졸브가 19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디엔서 같은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필름틱한 혹은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자체 이펙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기능입니다. 시네마틱 혹은 뭔가 빈티지한 그런 영상을 편집하시고 또 색 보정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번거로운 여러 가지 과정 없이 이 이펙트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그런 올인원 이펙트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다빈치 리졸브 19가 정식으로 업데이트 된 지는 몇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어떤 최적의 값을 좀 구축한 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집창으로 가볼까요? 이 원본은 S로그3 시네로 촬영을 했고, 이렇게 노드를 4개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필름룩 크리에이터만 걸어보고, 이 앞에는 밝기나 채도 정도만 조금만 수정을 해주는, 그리고 마지막 이 노드 하나는 색보정 팁을 하나 추가로 드릴 건데, 이거는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 번째 노드에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가져오고, 잠깐 보시면 많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기본 설정에서만 해도 뭔가 지금 느낌이 달라진 거가 보이시나요? 살짝 아무것도 지금 건드리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렇게 좀 시네마틱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왜 추천드리고 싶냐면, 이 시네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보정 그리고 이펙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이 필름룩 크리에이터에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비누트, 할레이션, 그리고 뭐 블룸, 이제 그레인, 필름 그레인, 플리커 등등 각기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놨습니다. 필름 룩을 내기 위한 이펙트들을 모아놨다는 점, 그 이펙트들은 차근차근 컬러 색 보정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그로 촬영된 거기 때문에 컬러 스페이스를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이 색 공간을 지정할 때 이 인풋 컬러 스페이스는 사용하신 카메라에 따라서 그 정보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파나소닉을 쓰신다면 V가뭇, 아니면 뭐 여기 캐논도 있고 RE,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카메라의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요. 저는 FX3, S감마3 시네, 그리고 인풋 감마는 소니 S로그3, 그 다음에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709, REC 709. 그 다음에 이 아웃풋 감마가 보시면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왜 이거를 설정이 중요하냐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보정한 색 값이 렌더링 했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업로드 했을 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의 이런
설정 값이 있는데 저는 맥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렌더링 했을 때 차이점이 없는 설정 값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를 REC709A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아웃풋 감마를 저는 REC709A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 세팅에 따라서 이거를 REC709나 혹은 감마 2.4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팅 값에 따라 또 렌더링을 했을 때 색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세팅 값과 이 컬러 스페이스 색 공간 출력 설정 값을 동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동일하게 A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색 공간 설정만 해준 것만으로 이미 결과값이 좋죠. 다른 거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색 보정이라는 게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카메라는 있지만 소니의 α7C2 그 정도 카메라는 있지만 로고 촬영은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필름룩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색 보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고 느껴져서 많은 분들의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색 공간값만 정해줬을 때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또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필름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 적용되는 값을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필요 이상의 빈티지함이다 라고 느낀다면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컬러 세팅 뭐 밝기, 대비, 하이라이트, 페이드 여러 가지의 보정 값을 또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대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미세하게 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사실 저는 여기서 조절하고 있지 않고 따로 노드에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페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안부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최대로 내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화이트 밸런스 마찬가지로 노랗게 온도 조절, 틴트도 초록색, 빨간색 간편하게 조절되죠. 그리고 색이 이 채도가 너무 진한 것 같다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룩이 정말 좋죠. 이 리치니스는 색의 어떤 풍부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는 이거 많이 사용 안 했던 건데 이 비너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특히나 인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키고 안 키고가 보시면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큰 차이가 아닌데 확실히 바깥 영역들을 좀 어둡혀 주니까 훨씬 더 이 중앙에 집중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꼭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극적인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조정이 되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양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많이 줘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확실히 영화적인 느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네마틱한, 필름틱한 거에서 많이 쓰는 할레이션은 경계 부분, 이 빛이 닿는 부분을 빛 번짐 효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건데, 하이라이트 옥리를 풀어주면 조금 전체적으로 걸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할레이션이 느낌이 좋긴 한데 너무 과하게 주면 조금 영상이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많이 주지는 않고 그냥 하이라이트 옥리로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따라서 이 할레이션이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은 블룸이 약간 빛의 퍼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네마틱한 느낌은 이렇게 선이 선명하고 쨍한 느낌보다는 조금 할레이션도 그렇고 약간은 부드러운 느낌,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블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블룸에서는 극적인 효과는 느끼지 못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두리 있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죠. 그레인. 이 그레인은 또 빈티지한 어떤 시네마틱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이펙트인데, 이 그레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만약에 핸드폰으로 본다면 크진 않습니다. 엄청 크진 않는데 조금 더 영상을 디지털로 촬영한 게 아닌 느낌. 사실 필름 룩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기도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가 있듯이 좀 더 빈티지한 필름 느낌을 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인도 보시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레인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옵션 프리셋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레인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다운을 받아서 합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품질의 그레인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플리커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말 옛날 영화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깜빡깜빡, 이제 이런 느낌은 사실 예전에 필름 영사기라고 하나요? 그런 옛날 영화에서 나는 느낌인데, 적당한 양을 넣게 되면은 확실히 영상을 더 빈티지하게 시네마틱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름 게이트, 이것도 꽤 유용하게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 화면의 비율과 이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퀄리티 높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프리셋이 있고, 자유자재로 또 이 게이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필름룩 크리에이터라는 게 생기면서 색 보정이나 내가 원하는 룩 만들기가 너무 간편해졌고, 많은 분들이 이 색 보정의 재미를 느끼고 그 카메라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비디오그래퍼가 아니더라도 취미로 하시더라도 이런 재미를 느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영상에 밝기를 올리고 싶거나 혹은 대비를 주고 싶거나 혹은 채도를 올리고 싶거나 이럴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게인을 올리거나 혹은 뭐 여기서 채도를 올리거나 뭐 아니면 대비를 주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앞에 두고 이 뒷노드에다가 글로우를 넣습니다. 글로우를 이 컴포지트 타입을 소프트 라이트로 놓고, 그 다음에 트레시홀드 값을 거의 끝까지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시면 좋은 게 이 스프레드, 글로우의 퍼짐 값을 조절하는 건데요. 살짝만 이렇게 퍼져도 되고 아니면 끝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있는 이 보정된 값이 워낙에 색도 조금 진했고 대비값도 여러모로 좋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글로우를 걸었을 때 되게 과한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영상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네, 혹은 채도가 좀 더 진하거나 좀 더 밝고 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글로우 값을 이 소프트 라이트로 해서 걸어주면 이 채도, 밝기, 대비가 함께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글로우를 이 마지막 노드에 꼭 사용하시면 영상의 퀄리티를 마지막에 쭉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진하다 싶을 때는 또 블렌드 값으로 빼주면 되죠. 살짝만 넣어주면
채도, 밝기, 대비가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 글로우 값 영상의 그런 조미료처럼 이 미원, 맛소금처럼 뭔가 하나 조금 더 넣고 싶을 때 이 글로우 값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이 필름루 크리에이터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지만 색 보정 자체를 정말 간단하지만 퀄리티 높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이펙트가 생겨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25일 금요일에 제 콜로소 강의가 오픈하니까 혹시나 영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딥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